정은수는 남편 이지훈이 떠난 지 석 달. 여전히 그의 빈자리를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비어있는 침대 반대편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옆으로 돌아 누워도,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차가운 온기. 그녀는 손을 뻗어 그가 사용하던 베개를 쓸어보았다.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의 냄새는 그녀의 콧속을 스쳐 지나가며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 냄새는 그녀를 다시금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파묻었다. 눅눅한 이불 속에서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다. 작은 식탁 위에는 냉장고에 남아있던 차가운 시리얼과 우유 한 잔이 전부였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다. 시리얼이 우유에 젖어 눅눅해질 때까지 그녀는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식탁 맞은편, 그가 앉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 자리는 마치 거대한 구멍처럼 그녀의 시야를 잠식했다. 가끔씩 그녀는 그가 살아있는 듯 착각하며 고개를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프게 박혔다.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적막한 아침을 갈랐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 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창밖의 흐릿한 풍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회색빛 하늘과 젖은 나무들은 그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파트, 방 2칸짜리 작은 공간은 그녀에게 세상과의 단절된 섬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속 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그 웃음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은수는 지훈과의 기억을 붙잡기 위해 애썼다. 그가 좋아하던 재즈 음악을 틀어놓고 그가 즐겨 읽던 책들을 펼쳐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부재는 너무나도 거대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옷가지들을 붙잡고 밤새 흐느껴 울었다. 그의 채취가 희미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다. 그가 완전히 사라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어있는 침대를 마주하고 혼자 밥을 먹고 비 오는 창밖을 응시하다가 다시 잠자리에 드는 반복적인 일상. 그녀에게는 특별한 친구도 가족도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어릴 적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먼 친척의 손에 자랐다. 하지만 그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었고 그녀는 늘 홀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어렴풋한 몇몇 장면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그것들은 마치 꿈처럼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마치 안개 속에 갇힌 듯 불확실했다. 특히 그녀의 오른쪽 귀 뒤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가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늘 불안감을 느꼈다. 그 흉터는 그녀의 마음속에 늘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은수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차가운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그때 창밖에서 작고 여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창밖에는 비에 흠뻑 젖은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었다. 강아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고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은수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연민이 일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밖으로 나섰다. 강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몸을 웅크렸다. 은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강아지의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강아지의 몸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품속에서 강아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다. 은수는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는 강아지의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한 물과 남은 시리얼을 주었다. 강아지는 허겁지겁 시리얼을 먹었다. 강아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희미한 생기로 가득했다. 은수는 강아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강아지의 작은 몸에서 알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강아지는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그것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은수는 강아지의 작은 몸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나도 이 강아지처럼 외로운 존재였을까? 그녀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에게는 지켜주는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강아지가 있었다. 강아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강아지에게 하루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며칠 후 은수는 지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흔적을 붙잡는 것은 그녀의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옷장과 서랍을 열었다. 그의 옷가지들, 책들, 그리고 그가 아끼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그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와의 모든 추억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잊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낡은 휴대폰 하나가 잡혔다. 휴대폰은 오래되어 보였고 액정은 심하게 깨져 있었다. 지훈은 늘 최신 휴대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낡은 휴대폰이 왜 그의 유품 속에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휴대폰은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흔적을 찾기 위해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휴대폰은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다. 은수는 실망하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희미한 진동을 느꼈다. 휴대폰 액정에는 희미하게 불빛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깜빡이는 액정 위로 천천히 배경화면이 나타났다. 은수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배경화면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붉었고 그녀의 피부는 하얀 진주 같았다. 그녀는 마치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은수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자신과 똑같았다.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똑같은 눈매, 코, 입술, 그리고 얼굴형. 심지어 그녀의 오른쪽 귀 뒤에는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희미한 흉터까지 똑같이 보였다. 은수는 자신의 귀 뒤 흉터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흉터의 감각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뇌는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 여자와 너무나도 똑같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은수는 사진 속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저 여자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지훈의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버린 것 같았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은수에게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웃음은 은수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다. 은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훈이 자신에게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사랑했던 남편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남편이 그녀에게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고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숨긴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슬픔 대신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만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정은수는 남편 이지훈의 낡은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화면 속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의 미소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뿌리 뽑힌 듯한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에 짓눌리는 듯했다. 휴대폰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은수는 간신히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휴대폰을 들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아니야, 뭔가 착각일 거야. 아니면 지훈 씨가 장난을 친 걸까? 그녀는 애써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성은 그녀의 감정을 제어할 수 없었다. 사진 속 여자의 눈빛, 입술의 곡선, 심지어 귀 뒤에 작은 초승달 모양 흉터까지. 모든 것이 그녀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 뒤 흉터를 다시 만져보았다. 차가운 손끝에 느껴지는 익숙한 감각은 사진 속 여자가 결코 환상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버린 것 같았다. 은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배경화면 아래에는 잠금 패턴 입력창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생일, 결혼기념일,
심지어 그녀 자신의 생일까지 모든 가능한 패턴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삶의 흔적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중요한 단서를 눈앞에 두고도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잠에서 깼다. 밤새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지훈의 휴대폰을 꽉 쥔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사진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그녀를 향한 조롱처럼 들렸다. 꿈에서조차 벗어날 수 없는 악몽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강민준, 장민준을 떠올렸다. 강민준은 지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와 함께 작은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던 동료였다. 그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지훈이 죽은 후에도 늘 은수 곁에서 그녀를 조용히 위로해 주었다. 그는 은수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은수는 민준이라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오후 늦게 은수는 민준의 탐정사무소 문을 열었다. 사무소는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민준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피곤해 절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은수의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은수 씨,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은수의 창백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은수를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은수는 망설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충격적인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휴대폰을 민준에게 건넸다. 휴대폰 액정에는 여전히 사진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준 씨, 제발 이 휴대폰 좀 봐주세요. 지훈 씨 유품에서 나온 건데 이 여자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지훈 씨가 저에게 뭘 숨겼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은수의 목소리는 흐느꼈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희망을 민준에게 걸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배경화면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그의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 속 여자가 은수와 얼마나 똑같이 생겼는지 확인하며 경악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은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슬픔과 함께 혼란으로 가득했다. 은수 씨, 이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했다. 은수는 민준의 반응에서 알 수 없는 단서를 찾았다. 민준 씨, 당신 뭔가 아는 거죠? 제발 말해주세요. 지훈 씨가 저에게 뭘 숨겼던 건가요, 저 여자? 대체 누구예요? 왜 저랑 똑같이 생긴 거죠?
은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주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는 은수의 절박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은수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정했다. 은수 씨, 사실 지훈이 형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박서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지훈이 형은 서연 씨와 당신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 모든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당신이 사실은 박서연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박서연, 내가 박서연이라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정당한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지훈이 형은 당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모호하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또한 당신의 귀 뒤에 있는 흉터가 박서연 씨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신이 어떤 이유로든 신분을 위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은수는 자신의 귀 뒤 흉터를 만져보았다. 어릴 적부터 늘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였던 흉터. 그녀는 그 흉터가 자신의 진짜 정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박서연, 내가 박서연이라고. 지훈 씨가 나를 속인 건가요? 은수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은수 씨, 지훈이 형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고 당신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는 당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의 죽음도 어쩌면 이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은수는 지훈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오해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책했다. 민주는 지훈의 휴대폰을 들고 잠금 패턴을 해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어떤 특정 패턴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알려주었던 패턴을 입력했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폰 화면이 잠금 해제되었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폴더와 파일들이 나타났다. 민주는 익숙한 듯 몇몇 폴더를 열어보았다. 여기에 지훈이 형이 조사했던 모든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박서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조직에 대한 단서까지.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휴대폰 안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서연의 일상생활 모습, 그리고 그녀와 지훈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다. 은수는 사진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진 속 박서연은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았고 그녀의 삶 또한 자신과 비슷했다. 그녀는 박서연의 삶이 마치 자신의 삶을 복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박서연이라는 사실에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훈의 휴대폰에는 또한 수많은 음성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민주는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박서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고 어떤 조직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 그녀는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 희생자다. 그녀는 기억을 잃고 신분을 위장한 채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녀를 구하고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한다. 그 조직은 기억의 공장막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고 얼굴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그들은 사회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지훈의 목소리는 녹음 파일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수는 기억의 공장이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 조직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을 잃고 살아왔던 삶이 모두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와 과거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억의 공장을 파헤치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지훈의 휴대폰에서 한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기억의 공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위치, 그들의 조직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들. 그들은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을 고용하여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고 최면술사들을 고용하여 기억을 조작했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다. 지훈은 기억의 공장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그림자라고 불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림자는 베일에 쌓인 인물로 그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는 기억의 공장을 조종하며 모든 범죄를 지시했다. 지훈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죽음 또한 그림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그림자의 음모를 저지해야만 했다. 지훈이 형은 기억의 공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잠입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의 내부 정보를 빼내려 했고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훈이 형의 정체를 눈치챘고 결국 지훈이 형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눈에는 지훈을 향한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훈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다. 은수의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지훈의 죽음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기억의 공장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훔쳐갔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까지 죽였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기억의 공장을 파헤치고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고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민주는 은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은수가 자신과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지지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수 씨, 아니 서연 씨,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훈이 형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기억의 공장을 파헤치고 그들의 악행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은수를 믿었다. 그는 은수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은수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 박서연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기억의 공장의 악행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그녀는 그 거짓 속에서 진실을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박서연은 강민준의 사무실에서 지훈의 휴대폰을 든 채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었다. 기억의 공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가 박서연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여진 소설 같았지만 그녀의 귀 뒤에 똑같이 새겨진 초승달 모양 흉터는 이 모든 것이 잔인한 현실임을 증명했다. 그녀의 심장은 슬픔과 분노로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지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억의 공장이라는 조직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민주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이 이 모든 진실을 감당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휴대폰에서 기억의 공장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폴더를 다시 열었다. 지훈은 그들의 위치, 조직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서연은 지훈이 얼마나 용감하게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해왔는지 깨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민주는 기억의 공장, 조직도에 있는 한 인물에 주목했다. 김진우 진전유. 그는 명성이 자자한 성형외과 의사이자 기억의 공장의 핵심 브레인이었다. 그의 이름은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지훈은 그의 얼굴, 사진까지 첨부해 놓았다. 사진 속 김진우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탐욕과 잔인함이 엿보였다. 이 김진우라는 사람은
언론에도 자주 나오는 유명한 의사예요. 그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기억을 조작하고 얼굴을 바꿨습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김진우가 그토록 악한 존재라는 사실에 경악했다. 서연은 김진우의 사진을 뚫어줘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김진우의 희생자라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리며 한 남자가 들이닥쳤다. 그는 온몸을 검은색 옷으로 감싸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의 입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밤의 그림자 같았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즉시 서연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누구세요? 여긴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는 이 남자가 기억의 공장과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들이 감히 김진우 박사님의 비밀을 캐려 하는군. 쓸모없는 놈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상 너희들은 죽어야 해.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서연과 민준을 향해 총을 겨눴다. 서연은 남자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서연의 눈에 낡은 괴종시계가 들어왔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녀는 멈춰 있는 시계 바늘을 무심코 바라보다. 순간적으로 시계에 새겨진 미세한 균열과 패턴을 포착했다. 그녀의 뇌 속에서 번개처럼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다. 시계의 재질, 무게, 그리고 시계추의 진동.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단숨에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간을 읽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가 자신의 통제권을 과신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공간을 읽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측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감각과 기술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민준 씨, 저 괴종식의 시계추를 노려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민준에게 알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믿고 따라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서연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몸을 날려 괴종식의 추를 향해 돌진했다. 남자는 민준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총을 쏘았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총알은 민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시계추를 잡았다. 민준은 온몸에 힘을 주어 시계추를 휘둘렀다.
묵직한 시계추는 거대한 추처럼 흔들리며 남자를 향해 날아갔다. 남자는 시계추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피하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몸은 쓰러진 괴종시계 아래에 깔렸다.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이 이렇게 뛰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훌륭해요. 민준 씨, 서연은 민준의 옆으로 달려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상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민준은 남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박았다. 남자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서연은 남자의 몸을 뒤져 그의 신분증과 휴대폰을 찾아냈다. 그의 이름은 블랙이었다. 그는 기억의 공장의 행동대장이자 김진우의 가장 신뢰하는 부하였다. 그의 휴대폰에는 김진우와의 통화 기록과 기억의 공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은수의 얼굴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에는 제거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은수를 제거하기 위해 파견된 암살자였다. 서연은 자신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림자라는 이름은 지훈의 휴대폰에서도 언급되었던 이름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죽인 살인자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블랙의 휴대폰을 들고 김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주는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여 블랙인 척했다. 박사님, 목표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강합니다.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김진우는 전화 너머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군. 블랙, 역시 자네는 믿을 수 있어.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고 오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김진우는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민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김진우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연과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파편적인 기억 조각들을 붙잡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김진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김진우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뇌 속에는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그리고 귓가를 맴도는 김진우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이제부터 너는 정은수다. 과거는 모두 잊어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녀는 그 목소리에 몸서리쳤다. 그녀는 자신이 박서연의 기억을 잃고 정은수로 살아가게 된 이유를 비로소 깨달았다. 김진우가 그녀의 기억을 조작하고 그녀의 얼굴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희생자였는지 깨달으며 통곡했다. 그녀는 김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민주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서연 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도,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정은수로서의 삶은 끝났고 박서연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김진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들은 김진우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민주는 블랙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김진우와 계속 연락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김진우에게 블랙이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속삭였다. 동시에 서연은 지훈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기억의 공장의 증거들을 정리하여 언론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김진우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를 파멸시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김진우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숨겨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조종해왔다. 그는 서연과 민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목소리에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고 블랙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인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새로운 블랙을 고용했다. 그는 이전의 블랙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존재였다. 그는 새로운 블랙에게 서연과 민준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민준과 함께 김진우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진우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인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들은 김진우가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진우가 자신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박서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김진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서연은 김진우의 새로운 블랙발이 자신들을 쫓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결연해졌다. 민준의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진우의 추적을 피하고 동시에 그의 뒤를 밟을 수 있는 새로운 은신처가 필요했다. 민준은 지훈이 오래전에 준비해 두었던 안전가옥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곳은 지훈이 기억의 공장을 조사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장소였다. 서연 씨, 지훈이 형이 미리 준비해둔 안전가옥이 있어요.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면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서연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안전가옥은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계에 숨겨져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이었지만 안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감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곳을 기억의 공장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비밀리에 정보를 분석하고 작전을 계획하는 기지로 사용했던 것이다. 서연은 지훈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깨달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들은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김진우의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블랙의 휴대폰을 통해 계속해서 김진우와 연락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김진우에게 블랙이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속삭였다. 동시에 서연은 지훈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기억의 공장의 증거들을 분석했다. 그녀는 지훈이 남긴 방대한 자료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김진우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 지훈의 자료 중에는 기억의 공장에서 기억이 조작되고 얼굴이 바뀐 피해자들의 명단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 옆에는 조작된 기억과 진짜 기억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명단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속에는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김진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깨달으며 분노했다. 특히 서연의 눈길을 끈 것은 코드명 에코반지단트안네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그 파일 안에는 자신의 진짜 이름인 박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과거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어린 시절부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처럼 비밀리에 활동하는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기억의 공장의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들의 악행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김진우의 함정에 빠져 기억을 잃고 정은수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김진우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지훈이 남긴 자료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퍼즐처럼 맞춰 나갔다. 그녀의 뇌 속에는 파편적인 기억 조각들이 떠올랐다. 어릴 적 훈련을 받던 모습,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하던 순간들, 그리고 김진우의 차가운 미소.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와 과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김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너는 실패했다. 박서연, 이제부터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정은수라는 이름으로. 그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그녀는 김진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진우는 블랙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민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차이를 감지했고 블랙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진우는 자신의 오른팔인 섀도우 그림자를 호출했다. 섀도우는 이전의 블랙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한 존재였다. 그는 기억의 공장의 비밀스러운 그림자이자 김진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다.
그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이며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의 얼굴은 늘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파괴했다. 쇄도, 쓸모없는 블랙은 처리했고 이제 그 여자와 강민준을 처리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라.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빈틈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자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쇄도우는 김진우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그는 서연과 민준의 은신처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기억의 공장의 모든 정보망과 감시 시스템을 활용했다. 그는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자신의 부하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추적했다. 그의 목표는 서연과 민준을 제거하고 김진우의 모든 범죄를 영원히 은폐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서연과 민준의 뒤를 쫓았다. 안전 가옥에 숨어있던 서연과 민준은 쇄도우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그들은 쇄도우가 자신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민준 씨, 쇄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리를 찾으려 할 겁니다. 우리는 이곳을 벗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를 역으로 추적해서 김진우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쇄도우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서연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안전가옥을 탈출할 준비를 했다. 그들은 지훈이 남긴 자료들과 증거들을 챙기고 쇄도우의 추격을 따돌릴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쇄도우가 자신들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들은 안전가옥의 지하 통로를 통해 탈출했다. 지하 통로는 지훈이 미리 만들어둔 비밀 통로로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곳이었다. 그들은 지하 통로를 통해 도시의 외곽으로 향했다. 쇄도우와 그의 부하들은 안전가옥을 급습했지만 그들은 이미 그곳을 벗어난 뒤였다. 쇄도우는 서연과 민준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그들을 놓쳤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하지만 서연과 민준은 쇄도우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었다. 김진우와 기억의 공장은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들은 언제든 그들을 제거하려 할 것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진짜 정체와 과거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훈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김진우와 기억의 공장을 파멸시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이제 기억의 공장의 봉어지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거대한 빌딩이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성형외과 병원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기억의 공장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잠입하여 김진우의 모든 범죄를 폭로하고 그의 악행을 세상에 알려야만 했다. 그들의 임무는 위험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지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서연은 김진우의 계획을 예측하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을 활용하여 김진우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김진우를 압박할 방법을 모색했다. 그들은 김진우가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쉐도우는 그들의 뒤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는 기억의 공장의 모든 정보망과 감시 시스템을 활용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는 서연과 민준이 자신들의 봉어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연과 민준은 기억의 공장의 봉어지 입구에 도착했다. 거대한 빌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고 지훈의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인 박서연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김진우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서연과 강민주는 기억의 공장이 숨어있는 거대한 빌딩 앞에 섰다. 겉으로는 평범한 성형외과 병원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진실을 알기에 그들은 숨을 멈췄다. 빌딩 전체를 감싸는 으스스한 침묵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서연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지훈의 복수,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이 싸움을 끝내야만 했다. 서연 씨, 조심해요. 섀도우는 분명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는 서연의 능력을 믿었다. 그는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빌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삭막한 복도가 그들을 맞았다. 복도는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들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감시 카메라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파악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손짓하며 특정 지점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훈련받았던 모든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억의 공장의 핵심 시설인 지하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섀도우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연구실 한가운데에 서서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그의 부하들이 굳건히 서 있었다. 연구실 안에는 기묘한 기계들이 놓여 있었고 그 기계들에서는 섬뜩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뇌를 조작하는 듯한 소리였다. 드디어 왔군. 박서연, 그리고 강민준, 김진우 박사님의 비밀을 캐내려 하다니. 어리석은 놈들,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없을 것이다. 섀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그의 입계는 승리감을 확신하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연과 민준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진우의 악행은 결코 숨겨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지훈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내 잃어버린 기억을 위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섀도우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섀도우는 서연의 말에 비웃었다. 건방진 것,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이미 기억을 잃은 꼭두각시에 불과해. 내 인생은 김진우 박사님의 손안에 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은 일제히 서연과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준은 총을 꺼내들어 부하들과 맞섰다. 그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그의 총성은 정확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며 부하들을 제압했다. 하지만 섀도우는 예상보다 강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빨랐고 그의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민준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서연은 섀도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의 뇌 속에서 번개처럼 빠른 계산이 이루어졌다. 섀도우의 공격 패턴, 그의 움직임 예측, 그리고 그의 약점.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섀도우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녀는 섀도우의 뒤를 파고들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겠다. 섀도우, 서연은 소리쳤다. 그녀는 연구실 한 구석에 놓인 기계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기계들의 작동 방식과 연결 상태를 빠르게 파악했다. 그녀는 그 기계들이 기억의 공장의 핵심 장비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기계들의 전선을 끊고 회로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섀도우는 서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네가 뭘 하려는 거지? 당장 멈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망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게 기계들을 조작하여 연구실 전체의 전원을 차단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어둠 속에 잠겼고 기계들의 섬뜩한 소리도 멈췄다. 섀도우와 그의 부하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지 못하고 허둥댔다. 그들은 완벽하게 제압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이야. 민준 씨, 서연은 소리쳤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 섀도우와 그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냈다. 그는 섀도우의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했고 섀도우는 민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는 자신이 서연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바로 그때 섀도우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총을 꺼내들어 서연을 향해 겨눴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성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다. 서연은 총알을 피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총알은 그녀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고 섀도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은 섀도우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그의 머리에 겨눴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 놈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다. 섀도우, 김진우의 모든 비밀을 밝혀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강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섀도우는 서연의 눈빛에서 죽음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젠장, 김진우 박사님은 모든 것을 조작했다. 박서연, 너는 그의 가장 완벽한 실험체였다. 그는 너를 이용해서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연구실의 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민준이 미리 연락을 취해둔 것이었다. 경찰은 쉐도우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고 연구실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을 압수했다. 김진우의 모든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연구실은 순식간에 밝아졌고 그곳에서 벌어진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서연은 쉐도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가장 완벽한 실험체, 더 큰 계획. 그녀는 자신이 김진우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를 파멸시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 소식을 듣고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서연과 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든 박서연이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감싸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경찰에게 기억의 공장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지훈의 휴대폰에 담긴 자료들, 쉐도우의 진술, 그리고 연구실에서 발견된 기밀 문서들. 이 모든 증거들은 김진우의 악행을 명백하게 증명했다. 김진우는 살인, 인체개조, 기억 조작, 신분 위조 등 수많은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잔인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언론은 기억의 공장의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김진우의 악행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서연은 경찰서에서 지훈의 유품인 낡은 휴대폰을 돌려받았다. 화면 속 자신과 똑같이 생긴 박서연의 사진은 이제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겨낸 시련과 그가 얻은 깨달음의 증표 같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정체, 박서연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냈고 그의 복수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망의 빛을 향해 걸어갔다. 민주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지지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지훈이 형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민준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인 박서연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기억의 공장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억의 공장의 실체가 드러나자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김진우의 악행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이름은 탐욕과 잔인함의 상징이 되었다. 김진우는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되었고 그의 추종자이자 행동대장이었던 쉐도우와 그의 부하들 또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범죄를 인정했고 그들의 진술은 김진우의 유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김진우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서연은 법정에서 김진우의 선고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안도감. 그녀는 김진우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과 파괴된 삶에 대한 아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인 박서연으로서 그리고 정은수로서의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법정에서 나오는 서연의 옆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안도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지훈이 형도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민준 씨,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싸워야 해요. 지훈 씨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저도 그의 뜻을 이어받아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연은 지훈이 남긴 유산, 즉 막대한 재산과 함께 기억의 공장을 파헤치며 모은 방대한 자료들을 상속받았다. 그녀는 그 재산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억의 공장과 같은 불법적인 인체 개조 및 기억 조작 범죄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진실과 치유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이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다. 서연의 용기 있는 고백과 활약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단을 후원했다. 그녀는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기억의 공장의 실체를 폭로하고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공개하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나누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선사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진실과 치유 재단의 고문이자 서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탐정 사무소에서 얻은 정보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재단의 활동을 도왔다. 그는 재단에 들어오는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고 그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데 필요한 단서들을 찾아주었다. 그는 서연의 옆에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민주는 작은 식당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진우가 체포되던 날, 민준의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회상했다. 서연은 궤종 시계를 이용해 블랙을 제압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민준 씨가 시계추를 휘두르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어요. 서연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준은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훈의 마지막 뜻을 받들어 진실을 밝혀냈고
그의 복수를 이루어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 씨, 지훈 씨는 저에게 정은수라는 이름을 선물했어요. 그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저의 평범한 삶을 지켜주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박서연으로서도 살아가야 해요.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저의 진짜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는 이미 훌륭하게 해냈어요. 당신은 정은수이기도 하고 박서연이기도 해요. 당신은 두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두 삶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지훈이 형은 당신이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든 당신을 사랑했을 겁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지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두 가지 이름, 두 가지 삶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녀는 정은수로서 지훈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박서연으로서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이해, 그리고 함께 헤쳐나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기억의 공장과의 싸움은 끝났지만 서연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과 치유재단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불법적인 인체 개조 및 기억 조작 범주에 맞서는 선구적인 활동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은 언론과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이제 정은수로서의 삶과 박서연으로서의 삶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진정한 자신을 찾아냈다. 그녀는 매주 재단의 강연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기억의 공장의 잔인한 실체를 폭로하고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조언을 건넸다. 그녀의 강연은 늘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중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기억을 훔치거나 조작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저의 진짜 이름을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여러분의 진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당을 가득 채웠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재단은 서연의 활약 덕분에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초청되어 인체 개조 및 기억 조작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녀는 전 세계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기억의 공장과 같은 조직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제 인권운동의 선구자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바쁜 활동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지훈이 좋아했던 재즈 음악을 들으며 차분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여전히 소중히 간직했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갇혀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준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갔다. 그녀는 지훈의 유품인 낡은 휴대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가끔씩 그녀는 그 휴대폰을 꺼내어 화면을 켜보곤 했다. 이제 그 휴대폰의 배경화면은 예전의 박서연 사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지훈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행복했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는 재단의 모든 활동을 도왔고 서연의 개인적인 삶에도 깊이 관여했다. 그는 그녀의 친구이자 동료였으며 때로는 오빠 같은 존재였다. 그는 서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연은 자신이 설립한 진실과 치유센터의 개소식에 참석했다. 센터는 기억의 공장의 피해자들이 심리치료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센터 입구에는 기억의 공장의 악행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피해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추모비 앞에서 잠시 묵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개소식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행사가 끝난 후 서연은 센터의 옥상에 올라섰다. 민주는 그녀의 옆에 서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민준 씨, 제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연은 나지막이 말했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은 늘 강한 사람이었어요. 서연 씨, 다만 몰랐을 뿐이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찾았어요. 당신의 삶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지지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과 정체성을 되찾았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